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자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는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수상한데 지금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이라고 봤지만 파면 선고가 나지 않고 있고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적은 겁니다. 오늘로 그 최종 변론이 끝난 게 딱 한 달인데 선고일도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령 경고를 했던 가장 먼저 계엄령 경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저 주장을 흘려보내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석 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오늘 다양하게 보이지 않는 손 주장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봤을 때 법원에 여러 가지 무형해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주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제보를 받았다든가 야권에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의 보이는 입에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지난주였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바가 있다며 기각을 예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의 보이는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이죠. 4월 11일 날 아마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맞다면 앞으로 보름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혼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탄핵 선고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김용남 의원님? 글쎄, 그러니까 그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하고 2주 정도면은 선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만 지금 한 달 이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있을 수가 없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국가 시스템의 어떤 붕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은 믿지 않습니다만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 외로 지금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헌법재판의 구조가 다르고 사안 자체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해서 어제 이제 판단 이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여당의 판단은 기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거네요. 네, 그동안 했던 말 중에는 이제 각하를 많이 얘기하다가 어제 한덕수 결정문을 보면 각하의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기각 얘기로 좀 돌아선 것 같아요. 어제 각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의결 종저수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윤석열 탄핵 심판과 똑같이 내란죄 부분을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도 제외를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각하 주장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유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제부로 사실은 각하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회로를 또 돌리는 것 같은데 헌법의 위반의 정도나 헌법 위반 행위 이것이 어떻게 내란 수계 윤석열과 한덕수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본인들의 희망사항을 계속 얘기하는데 저러다가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계속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지지자들이
그 아스팔트 구구들이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그 가능성에 그 불복에 대한 명분을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